수도권의 천년고찰 남양주 봉선사에서 한여름밤 연꽃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이자 108 평화순례단을 이끄는 성목해자 스님이 전국의 군법당에 부처님 탄생지에서 이운해온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육군 1군단 법당 호국 1승사의 평화의 불이 봉안돼 남북 상생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한데 모였습니다. 조계사에서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위해 의성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오는 9월에 개원하는 춘천 제따와나 선언이 일부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밀교종단 불교 총지종의 스승과 교도들이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양했습니다.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는 회양법어를 통해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의 상징 연꽃의 계절 여름을 맞아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 연꽃과 함께하는 축제가 한창인데요. 수도권의 천년고찰 남양주 봉선사에서는 연꽃과 음악이 어우러진 대규모 연꽃 축제가 펼쳐져 시민과 불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의 상징으로 불리는 연꽃.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연꽃들이 여름이 되자 꽃잎을 활짝 펼치며 저마다의 색깔을 뽐냅니다. 향기로운 연꽃밭을 거니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행복함이 가득 묻어납니다. 저 오늘 애기하고 애기들하고 애기 엄마하고 이렇게 연꽃 보러 왔거든요. 연꽃도 잘 보고 그리고 가서 스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네. 천년고찰 남양주 봉선사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6회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연꽃처럼을 개최했습니다. 연꽃 축제는 벌써 16년이 됐다고 하니 세월은 빠르네요.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랍니다. 봉선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연꽃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연꽃과 더불어 잘 지내다 가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꽃 축제를 맞이하여 우리도 연꽃처럼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고 밝고 맑은 세상을 함께 이끌어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연꽃 관람뿐만 아니라 연꽃 컵 등 만들기, 불화 그리기를 포함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봉선사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도 열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봉선사에 설치된 자비의 모금함을 통해 모인 기금은 저소득층과 노인 빈곤 가정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특히 모금함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카드 결제를 통해서도 손쉽게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캠페인 모금운동 하면은 모금함에다가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했는데 저희 중앙신도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요즘 사회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봉선사 연꽃축제 봉행위원회도 남양주 지역복지단체에 자비햇살 3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개회식 이후에는 마하무용단과 김덕숲의 사물놀이, 국악인 남상일, 가수 김연자와 함께하는 음악회가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탈북 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 꽃바다예술단도 무대에 올라 연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또 오는 21일에는 마가 스님의 힐링 콘서트가, 22일에는 BBS 라디오의 인기 프로그램 고한우세리의 유쾌한 가요쇼 공개 방송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희 BBS 불교 방송이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좋은 내용의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좋은 컨텐츠를 즐기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를 찾은 시민들은 무더위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눔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제16회 행복바람이 봉선사 연꽃축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80년대 인기 가수 출신 보현 스님과 걸그룹 써니힐이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함께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법인 사무실에서 보현 스님과 써니힐 멤버들에게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홍보대사 한 분 한 분이 곧 대표나 마찬가지라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보현 스님은 보현이라는 이름에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보살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보현행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룹 써니힐도 한 사람이 최대 9명까지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홍보대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이자 108평화순례단을 이끄는 선묵혜자 스님이 지난해부터 전국의 군 법당에 부처님 탄생지에서 이운해온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육군 1군단 법당 호국 1승사에도 평화의 불이 봉안돼 남북 상생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한데 모였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서부전선의 최전방에서 국토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1군단.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곳 군법당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상생을 염원하는 평화의 불이 봉안됐습니다. 평화의 불은 조계종 군종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이 부처님 탄생지 네팔에서 장장 2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거쳐 이 땅으로 가져온 평화의 상징입니다. 조계종 군종교구와 108평화순례단은 1군단 군법당 호국 1승사에서 평화의 불 봉안식을 갖고 군 장병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불고살림의 가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의 평화가 이룩되고 너와 나의 가슴의 평화가 언제나 물결쳐서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이 남과 북이 평화 통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혜자 스님은 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일주문에서부터 평화의 불을 이운했습니다.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 전에 정성스럽게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군 장병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화와 상생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무더위에 지친 장병들에게 군생활 동안 생기는 번뇌와 망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수행이 아무리 잘된 사람도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 망상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봉안식에 이어 군 장병들도 평화의 초에 불을 밝히고 가족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한 군생활을 기원했습니다. 1군단 측은 의미 있는 행사에 감사를 전하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 전방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6.25 때 적의 주력이 서울로 내려온 가장 중요한 축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데 대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욱 새기면서 더욱더 임무 수행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와 함께 군종교구는 장병들과 단주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전역한 뒤에도 부처님과 맺은 인연의 끈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선묵혜자 스님은 군종특별교구장 취임 당시 휴전선 155마일에 위치한 전방 군법당 108곳에 차례로 평화의 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불이 전방 군법당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든든한 국토방위 속에서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에 사용했던 평창 에코백이 신신 깊은 50대 여성 불자의 작품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정각사 신도인 57살 여인희 씨는 B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경기장 매니저 일을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올림픽에 사용된 현수막 1000을 선물해 에코백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가족과 상의해 평창 패럴림픽에 쓰인 폐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을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나선 청와대에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에코백을 이번 인도 싱가포르 방문길에 챙겨갔고 별도로 준비한 에코백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부인 호칭 여사에게 선물해 화제가 됐습니다. 경상북도 의성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과거에는 마늘이, 요즘에는 국민 스포츠로 떠오른 컬링이 생각나는데요. 현재 의성에서는 자두가 전국 생산량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위해 의성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초하루 기도가 한창인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경내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에서 올라온 마늘과 가지, 쌀 등 다양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들이 서울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도시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농민들은 유통 마진을 줄여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얻습니다. 도시민들은 그 농촌에서 또 힐링도 하고요. 또 우리 농촌의 그 농민들은 이러한 판매 활동을 통해서 일손 돕기 또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계사는 의성군을 비롯해 한평과 화천, 강진 등 여러 농촌 지역과 협약을 맺고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성군이도 하지만 한평, 화천, 또 강진 여러 군데 농촌과 조계사가 함께하는 그런 농산물 판매, 농촌살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사고 다양한 과일 등도 맛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오늘 조계사 기도로 왔다가 여기서 떡도 먹고 버섯도 먹고 아주 골고루 고추도 먹고 다 먹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싸고 맛있어. 아주 맛있어. 고마워요. 특히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의성자두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어 맛과 향이 뛰어난 의성자두는 현재 생산량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는 자두 재배의 최적의 기상 조건으로 자두의 맛과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크고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서 당도가 아주 좋습니다. 초하루 법회와 추석 등에 수시로 열리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국불교 1번지는 이제 시민들과 농부들이 농산물을 사고 팔며 마음의 정까지 나누는 상생과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임시이사회에서 법인 정관 개정 심의의 건과 네팔 유한 회사 폐업 심의의 건, 네팔 지진 피해 지역 재건복구 지원 심의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설정 스님은 인사말에서 아름다운 동행은 국내외 여러 곳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욱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초기 불교 수행 도량 제따와나 선언을 이끌어온 일목 스님이 춘천에 새 도량을 짓고 오는 9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주민들이 선원 개원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에서 춘천시 남면 박암리로 이전한 제따와나 선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정진하겠다는 다짐으로 기원정사를 모델로 선원을 조성하고 9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선원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바위들을 가져다 놓아 길을 막고 스님과 선원을 비방하며 선원 바로 옆에 확성기를 설치해 시위를 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납골당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위를 시작했으나 납골당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이번에는 선원 근처에 짓기로 했던 선센터 조성 계획을 문제 삼았고 이 때문에 선센터를 조성해 기증하기로 했던 기업은 기증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주민들은 선센터 기증을 약속했던 기업으로부터 앞으로도 납골 땅 등 혐오 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올 것과 마을 진입로 확장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라.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어렵다는 건 밝혔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선언에서 뭐 저 사람들이 걱정하는 뭐 납골당이라든가 혐오시설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 있다. 그거를 전달을 했고요.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 확장과 관련해서도 제따와나 선원이 먼저 토지 소유주들과 접촉해 협의하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도로 확장도 선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책위는 기업 측의 약속과 도로 확장을 위한 성과를 먼저 내놓지 않으면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따와나 선언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문화재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태릉 선수촌 건물 7동과 운동장 가운데 4곳을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가 체육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승리관과 월계관, 챔피언하우스 등 건물 3동과 운동장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3년 세워진 승리관은 배구와 농구를 위한 실내 경기장이고 1978년 준공된 월계관은 체력훈련장으로 쓰였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건물 3동과 운동장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인정됐다면서 세계유산센터에 태릉 선수촌 건물을 보존할 경우 세계유산인 태릉의 경관 훼손 여부와 관리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포교에 힘쓰고 있는 대구 성불함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불함은 지난 8일 경내 대웅전에서 스리랑카 랑카라미 사원 위지더 스님 초청법회와 스리랑카 대사관 의식 고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의식 고취 프로그램은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문화 차이로 겪게 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환경이 자기네 환경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스리랑카 자기네 나라도 다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회를 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가족을 수행 공동체로 만들고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옥불보전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합장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처님 계를 받아 진정한 불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한 불자 가족들은 산생명을 죽이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등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가정을 하나의 신행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한 차례씩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이 정토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이 불교를 믿었을 때 그 가정이 늘 웃고 또 화합하는. 가족 수계법회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불법승 3부를 청하는 청성, 수계법사를 청하는 청사, 계사가 수계대중을 인도하는 계도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리와 수기자들 머리 위에 꽃비를 뿌리고 불명이 새겨진 개첩을 머리에 정대하는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수계법회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봄수계를 받았었거든요.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얼른 여름 가족 수계에 자녀 2분을 데리고 오게 됐죠. 2명을.
오늘 오니까 재밌고 좋고 이제 앞으로 스님이 지키라 한 것을 열심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한국불교대학은 특히 수계법회에서 미래 세대의 불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은 회주우학 스님이 직접 연비를 하고 108염주를 목에 걸어주며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수계하고 본명을 가진다면 그 애는 분명히 그 심성이 훨씬 더 착하고 자기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그 무한 가능성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불교대학은 가정에 부처님 사진을 봉안한 뒤 가족들이 독경과 참선 등 생활 속의 수행을 함께하는 정토 가정법당 신행운동도 지난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수계법회는 정토 가정법당 운동과 함께 가족을 하나의 신행 공동체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정통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의 스승과 교도들이 전통수행법인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했습니다.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는 부산 정각사에서 열린 회향법회에서 법어를 통해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당에 모인 신도들의 열의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불교 총지종의 전통적 수행법인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을 맞아 부산 정각사에서는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를 비롯해 500여 명의 신도들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법공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중생들은 수많은 은혜에 얽혀있지만 이 가운데 부모와 나라, 중생, 삼보의 4가지 은혜가 특히 깊다며 좋은 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듯이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불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 은혜만이 아니고 나라 은혜, 중생 은혜, 그다음에 삼보 은혜, 이 4가지 큰 은혜를 우리 중생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실천 안 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는 겁니다. 총지종의 49일 불공은 밀교 경전인 수호국 계주 다란이경에 근거한 것으로 국태민안을 소원하는 불공이며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봉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은 전 종도가 한마음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원만 성사를 지심으로 소원한 바 있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공을 통하여 그 가정의 행복과 발전을 바라고 또 국가 기도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잘 사는 것을. 한편 어제 전국 각 서원당에서 하반기 49일 불공 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오늘은 전남 순천에서 전국 전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안민 기원 법회와 함께 방생 법회도 함께 열려 동체 대비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임직원 단합대회를 갖고 무한 경쟁 시대에 글로벌 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 12일과 13일 1박 2일간 경기도 양평군 강산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연수원에서 본사와 지방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각종 복지 제도도 마련됐다면서 라디오 방송망 확대와 TV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IPTV 월간 시청률도 종교 채널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 사장은 그러나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의 광고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특혜도 사라졌다면서 방송 환경 변화에 대비해 종교 관련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내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훈 방송본부장은 재난방송 교육을 통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재난 대비를 위한 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 직원들이 재난방송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합대회 이틀째에는 연수원 내 잔디축구장에서 축구와 발야구 경기가 열렸고 축구와 발야구 우승 모두 방송본부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장관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최창주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예술위원 7명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문체부와 예술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한 베트남 교민회가 베트남 독립선언일 73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2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제8회 주한 베트남 교민회 문화축제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서는 한국 베트남 문화 공연과 음식 체험, 전통 의상 패션쇼, 전통 놀이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을 지난 13일 마무리했습니다. 12개국 출신 참가자 17명은 한국 역사학과 고고학, 미술사학에 대한 강연을 듣고 경북 안동 일대 문화유산 등을 답사했습니다. 연꽃은 불가의 꽃으로 불리고 많은 사찰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불단과 문살, 탑, 부도 등에도 연꽃이 장식돼 있습니다. 서방 정토에 왕생할 때는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등 불교에서 연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남양주 봉선사 등을 시작으로 지금 전국에서는 연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번 여름에 사찰을 방문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하며 한여름 더위를 잠시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7월 16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